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호주의 자주포로 최종 선정된 K9과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2일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의 제안서 평가 뒤 가격 협상을 거쳐 내년께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K9 자주포 30대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서 호주 정부는 1조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K9 자주포는 2010년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주 정부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2012년 국방 예산을 삭감하였고 결국 자주포 사업을 중단하면서 K9 자주포 수출이 무산됐었습니다. 당시 호주는 견인포와 자주포를 모두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견인포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자주포 획득 사업의 끈을 절대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영국 연방 국가로 미국, 영국과 국제적인 군사작전을 함께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4인방에 호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적은 누가 되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계속 남태평양으로 그 세력을 억지로 확장하려는 중국이 결국 호주의 잠재적인 주적인 것입니다. 최근 중국 CCTV의 영문 진행자인 중국계 호주인 앵커를 감금하고 호주의 태도에 중국은 호주를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호주도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이번 K9 도입 사업도 유사시 호주 본토에 상륙하여 침공하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호주의 방산 전문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아 디펜스닷컴은 호주 정부가 육군의 자주포 획득 사업인 랜드 17 페이지 2를 부활시킨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과거 호주 육군은 2006년부터 최신 자주포를 도입하는 랜드 17 사업을 시작해 지난 2010년에 하나 디펜스와 레이시온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AS9 오시 썬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었습니다. 당시 야정 기동 테스트와 사격 테스트를 모두 성공리에 마쳤지만 결국 앞서 언급한 재정난의 문제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스마트 바이어라는 제도를 도입해 30대의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로 선정하면서 근 10년 만에 자주포 도입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입 사업의 성공은 정부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호주 정상이 지난해 9월 국방 방산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고 그해 12월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국방협력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법인을 설립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지화 노력도 이번 후보 선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번 호주의 자주포 도입 사업의 조건은 호주 현지 생산입니다. 호주의 일자리 창출과 정비의 신속성 등 현지 생산은 도입국에 여러모로 상당한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향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호주의 항구 도시인 질롱에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근 10년이 걸렸지만 K9의 진가를 진작에 알아보았던 호주도 이렇게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K9은 터키를 비롯해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하였으며 현재 러시아의 위협에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K9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K9 자주포는 세계의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는 독일의 펜저 2000을 가볍게 제치며 전세계 약 50%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호주의 K9 도입 사업이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하나 디펜스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의 K9 자주포가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후보인 AS21 레드백과 동일한 동력 체계를 사용하므로 둘을 함께 선택한다면 상당한 크로스 플랫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여기서 시너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즉 AS21 레드백과 K9을 함께 도입하면 엔진을 더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K9과 AS21 레드백에는 STX 엔진에서 신뢰성 높은 독일의 MTU사의 MT881 K500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하여 실제 독일 MTU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K9과 AS21 레드백의 수량만큼 구매한다면 당연히 엔진 가격의 절충이 가능해 호주 정부는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유지보수 측면입니다. 같은 동력체계와 동일한 제조사인 하나 디펜스가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주인력 등 유지보수에 대한 제반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무기체계는 한번 도입하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호주 당국은 레드백을 선정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과 두 가지 무기체계를 한 개의 채널과 연락하는 업무의 편리성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호주 당국도 K9을 도입한 마당에 레드백과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면 동등한 성능의 독일의 링스 보병 전투 차량보다는 AS21 레드백에 마음이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 디펜스도 최종 투차해서 K9과의 시너지를 고려한 가격을 책정하여 투차한다면 AS21 레드백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번 호주의 K9 도입 사업 성공에 이성수 하나 디펜스 대표이사는 호주의 K9 도입 결정은 한국 호주 국방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한 쾌거라며 호주 정부와 협력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지난달 24일 출고한 레드백 시제품 2대를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 단계인 RMA 이행을 위해 호주 멜버른 항구로 지난달 28일 2대의 시제품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호주 방위사업청은 하나 디펜스와 405억 원 규모의 레드백 보병 전투차량 시제품 3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우선 2대를 먼저 보낸 뒤 시험평가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를 추가로 납품하게 됩니다. 시제품은 2020년 10월 혹은 11월부터 호주에서 각종 성능 테스트를 거치며 오는 2022년 2분기쯤 호주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에 역량을 쏟아 또 한번 호주에서의 승전보를 전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